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꽤나 큰 이벤트가 터졌는데요. 신용평가사 피치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을 시켰다는 소식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종류의 이벤트들은 예측 불가의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이벤트가 터지기에 앞서서 펀더멘탈 측면에서 시장은 지금 수없이 많은 예고를 해왔습니다. 물론 몇 달 동안 주식시장은 AI 등의 이벤트와 함께 이를 무시하고 달려왔죠. 우선 저의 경우는 주가의 모멘텀을 기준으로 포지셔닝을 하는 투자자가 아니라 펀더멘털을 기준으로 투자를 하는 가치 투자로서 신용등급 관련 리스크를 2023년 4월 27일 날 이렇게 미리 텔레그램에 분석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자료는 크레딧 스프레드 5year의 지표인데, 과거 2011년 S&P 기관에서의 미국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시켰을 때가 바로 여기 크레딧 스프레드 5year 지표가 이렇게 정점을 찍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미 여기 크레딧 스프레드 5years는 이렇게 2011년에 버금간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고요. 과거 지표를 기준으로 잡는다면은 신용등급이 오히려 떨어지지 않은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미뤄본다면은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은 어찌 보면은 예고된 수순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벤트는 그저 하나의 촉매제일 뿐입니다. 이러한 이벤트가 일어나기에 앞서서 이미 크레딧 스프레드 5years의 지표가 보여주고 있었듯이 수많은 지표들이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몇 달에 걸쳐서 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S&P 500과 나스닥은 이러한 신호들을 몇 달에 걸쳐서 무시하고 올라주었지만, 많은 분들이 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마켓 타이밍은 그 누구도 맞출 수가 없으며, 맞춘다고 해도 운이 좋아서 한두 번 정도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리스크가 굉장히 높게 오른 상태에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제가 섣불리 분석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석을 일어나기에 앞서서 몇 달 전부터 멤버십분들 상으로 옵션 연계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드렸던 캐터필러는 어제 약 8.8% 오르면서 올타임 하이를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옵션 연계 전략은 제가 특별히 멤버십분들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분들 상으로 제공드리는 개별 분석 서비스인데, 옵션 세력들의 포지션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을 때 제가 캐치를 하고요. 옵션 세력들의 포지션뿐만이 아니라 그 해당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차트와 밸류에이션, 그리고 실적 등을 미리 분석해서 어떠한 이유에서 옵션 세력들이 큰 포지션을 취하게 되는지를 이해하고 그 결과를 이렇게 멤버십 분들께 분석을 드립니다. 그냥 차트 하나하나 근거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옵션 세력의 움직임까지 접목시켜서 최대한 높은 확률로 하나의 종목이라도 제대로 된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캐터필러 이상으로 옵션 세력들은 콜옵션을 자그마치 15,579개어치를 매집을 하였고요. 8월 18일 이내에 캐터필러가 264달러를 갱신해준다면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 외에도 이미 캐터필러라는 종목은 여기 PE 멀티플이 14.1배라는 저평가 기업이었고요.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었었던 상태입니다. 8월 2일인 오늘날 8월 18일 이내에 벌써 이렇게 캐터필러는 264달러를 뚫어주었기 때문에 15,579개어치의 콜옵션을 매집한 옵션 세력들은 굉장히 큰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한 옵션 세력들에 뒤따라가서 매집을 한 저와 저희 멤버십 분들도 37%의 수익을 갱신한 상태입니다. 37%면요, 물론 누군가에겐 적은 수익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높은 확률을 바탕으로 펀더멘탈을 확인하면서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그냥 사고 지켜보는 식의 투자에 비해서 수량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어쨌든 캐터필러는 쇼피파이 다음으로 똑같은 옵션 연계 전략 방식으로 성공한 케이스이고요. 옵션 연계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또 다른 타겟이 생긴다면 멤버십 분들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분들께 바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신용등급이 강등이 된 상태에서 차트로 기술적 관점에서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나스닥 차트인데, 보시면 이렇게 라이징 웨지 패턴에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주가가 만약에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갭이 크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갭을 채우러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아슬아슬한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30년 국채금리는 벌써 이렇게 4% 이상을 다시 갱신해준 상태입니다. 이미 3.99%라는 이러한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 버린 상태이고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모두 중요한 경제지표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대목에서 인플레이션에 가까운 지표가 또 발표가 된다면은 30년 국채금리는
지난 10월달 고점을 테스트하러 또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30년치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채권의 가격이 하방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는 채권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미리 채권의 경우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급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채권을 주식의 펀더멘탈의 배경으로서 참고하는 이유는 항상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이 더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30년치금리가 이렇게 오르면요, 주식시장은 반대로 이렇게 하락을 하고, 하락을 하면은 상승하는 등 이론적으로 정상적인 흐름을 과거부터 꾸준히 보여줘 왔는데 3월달을 시작으로 해서 SVB 뱅크런 사태가 터진 이후부터는 30년치금리가 이렇게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떨어지긴커녕 오히려 이렇게 함께 가파른 상승을 해왔습니다. 채권은 경제가 계속 강한 데이터를 보여줄 때마다 연준의 금리 인상 확률을 반영시켜 나가면서 꾸준히 이렇게 상승을 해왔습니다만 주식시장은 그러한 부분을 무시하고 그냥 무작정 주가를 올려나갔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달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는 하락 트렌드를 깨고요, 이렇게 다시 상방으로 올라준 상태인데요, 저희 멤버십분들 상으로 텔레그램에 리마인드를 드렸듯이 과거에 이렇게 99달러대의 달러는 매우 저렴한 가격이며 그때 환전하셨다면 그나마 환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달러 흐름을 보시면요, 유럽 센트럴 뱅크의 약한 금리 정책과 함께 달러는 계속 힘을 얻어 강달러의 흐름을 가게 될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유로화를 달러로 나눈 이 지표를 보시면요, 이렇게 하락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트가 이렇게 하락했다는 것은 ECB가 최근 금리 인상에 대한 가이던스를 발표하지 않으면서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료가 머지않아 찾아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인데, 유럽 센트럴 뱅크에서 바꾼 행보 때문에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약해졌고요, 그로 인해서 유로 달러 차트는 이렇게 떨어진 것입니다. 분자에 있는 유로가 약해지니까 이렇게 하락하는 것이죠. 신용등급이 떨어진 가운데 차트가 보여주고 있는 현황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30년치금리는 4% 이상으로 브레이크아웃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요, 달러도 상승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나스닥은 이렇게 라이징 웨지 패턴에 따라서 하락하면서 굉장히 큰 갭을 여기에 앞두고 있어 갭을 채로 내려가기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태입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크게 타격을 입지 않은 섹터가 있습니다. 그 섹터는 바로 인플레이션의 지점화를 일으키고 있는 섹터인 에너지 섹터인데요, 유가는 쉬지 않고 이렇게 82달러까지 올라와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참고로 네 번째로 여기 83달러라는 구간을 이렇게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83달러를 돌파하고 안착해준다면은 83달러에서 93달러까지 가는 것은 아무런 장애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간 문제이며, 이러한 시나리오가 인플레이션 지점을 불러일으키면서 저와 저희 멤버십분들이 빅테크와 반도체에서 얻은 수익을 원유 섹터로 로테이션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되리라 봅니다. 참고로 원유 섹터로의 로테이션에 대한 분석은 이미 여기 6월 초부터 미리미리 이렇게 분석을 드렸습니다. 확률적으로 본다면은 너무 단기간에 올라주었기 때문에 한번 쉬고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우선 오늘 원유 재고량 발표가 이렇게 11시 반에 잡혀 있는데 예측치는 마이너스 1.367밀리언이지만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미국의 원유 재고량과 높아지고 있는 수요, 그리고 낮아지고 있는 공급에 힘입어 약 이렇게 10.24밀리언 배럴 정도가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원유 펀더멘탈은 강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유가가 83달러를 돌파해주는 것은 펀더멘탈의 변화만 없다면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원유에 대한 펀더멘탈은 매일매일 여기 텔레그램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매일 공유를 드릴 테니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선 늦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장이 열렸을 때 또 따로 이러한 공간에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